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흥구석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흥구석유가 오늘 0.7%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부끄러운 정도의 상승세입니다. 자, 어저께는 10% 하락을 했고요. 엊그저께는 20%대의 강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자, 고가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는 흥구석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해 가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 주가가 고가를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요 부분입니다. 근데 자, 흥구석유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되죠? 유가가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죠. 그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산유국의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 중에서 손에 꼽히는, 그쵸? 손에 꼽히는 산유국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쵸? 이 러시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산 원유를 아예 차단을 했죠. 그쵸? 이 차단을 한 결과가 나왔어도 130불까지가 최고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무리 공급을 줄이더라도 수요 자체가 확 줄어요. 언제부터? 100불 이상부터는.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흥구석유의 주가가 저가부터 고가까지 했을 때 3배 정도의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6,000원대에서 18,000원까지. 자, 그러면 지금은 충분히 앞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주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건 기술적인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지, 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 시세가 발생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가를 돌파한다면 지금부터 공략을 시작해서 고가 돌파하기 전까지 내가 보유하고 가는 거지, 고가 돌파한 이후에 무언가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가 돌파해도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난 안 팔아,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고가, 그쵸? 선반영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전쟁은 이때 터졌는데 이미 유가는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흥구석유는 여기 9월 달에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신고가를 지나서 시세를 이미 준비를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고가를 돌파하는 부분에 맞춰서 내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가에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매집을 하는 구간이지 많은 물량을 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가 돌파해서 이런 시세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고가를 돌파하면 돌파한 이후에 보고, 돌파하지 못할 걸 가정하고 나서 우리는 올라가면 매도한다. 그쵸? 근데 아직까지는 상승룸이 30%는 남아있다. 그쵸? 그런데 더 디테일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된다. 그쵸? 여기까지만 딱 보면 되는 건데, 여기에 대고 전쟁이 격화된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했다, 이란하고 전면전이 붙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쵸?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를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괜한 기대감이 생기고 맞지도 않습니다. 자,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됐죠? 이거 금방 끝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전문가들이든 뭐든 나와가지고, 어디 대학교에 무슨 학과, 무슨 역사학과, 이런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교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다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전쟁을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미 바닥부터 3배의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뭐다? 쌍봉 구간을 공략하면 된다. 그쵸? 자, 오늘도 이런 기사가 나와요. 흥구석유 주가 급등, 최악의 경우에 유가 배럴당 150달러가 전망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흥구석유 주가가 시간의 매매에서 급등했다, 어저께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시간의 매매에서 흥구석유 주가는 3.57% 오른 13,330원에 거래를 마쳤다. 흥구석유 시간의 거래량은 22만 9,596주다. 그리고 나서 쭉 얘기가 나와요. 중동 지역의 분쟁이 지금보다 커지면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그쵸? 세계은행은 30일 현지 시간 발표한 원자재 시장 전망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은 적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 유가는 약 6% 올랐으며 농산물과 대부분 금속을 비롯한 다른 원자재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자, 요 내용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기사를 쓴 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기사냐면, 자, 일단 유가 보겠습니다. 전쟁 언제 터졌죠? 여기입니다. 10월 초. 올라갔죠?
근데 이미 고가를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95불을 100불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100불이 넘어가면 아무리 감산을 하더라도 가격이 유지되는 걸 목적으로 가는 거지, 100불을 돌파해서 무언가 공급이 주는 감산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 수요가 대폭 줄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무조건 인정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흥구석유를 기준해서 고가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내가 지금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내가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격을 추적하세요. 둘 다 단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비중은 다르겠죠. 그렇죠? 그 비중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흥구석유 같은 종목은 단기 이슈에 의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가가 올라서 수혜를 본다. 그쵸? 지금 시장의 트렌드하고 맞지 않죠? 맞지 않아요. 전쟁이라는 것도 모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 엄청나게 큰 요인이 작용을 해서 그게 성장성을 띠진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성을 띠려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유가 상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은 괜찮죠. 그게 80불에서 적으면 60불까지입니다. 이 레인지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거고, 90불, 100불 넘어간다? 이러면요, 미국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고가를 돌파한다고 섣부르게 예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얼마에 살지를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 보더라도 30% 정도의 목표 수익을 잡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0%를 다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되나요? 20% 전후에 등락폭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공략하기에는 투자 가치가, 즉 투자 매력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볼게요.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를 보면 상대적으로 흥구석유보다는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자, 10월 초에 발생했을 때는 흥구석유가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요? 상대적으로 흥구석유의 가격 부담이 더 심화되기 때문이에요. 왜? 유가가 200불 가고 300불 가면 가격 부담 있을 게 없죠. 그쵸? 원래 사놓은 거에 대한 평가치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재를 받는 게 유가예요. 유가는 누구도 급락하는 걸 바라지 않고요. 급등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등락 구간을 유지해 가면서 특정한 가격대를 맞춰가는 게 각국 정부들이 바라는 거예요. 절대로 급락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급등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석유 관련주들은 성장 산업에 묶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베이스로 깔고 지금은 흥구석유가 투자 주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국석유가 일시적인 움직임을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풀릴 때를 가정을 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는 절대로 장기간 끌고 가지 말자. 그리고 내가 고가에 물렸으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있다. 그러면 기준이 뭐다? 가격 전략이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 전략은 2주에 끝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2주 안에 손실을 보지 않을 만한 가격대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가격 전략이겠죠. 한 번에 탁 사서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잡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가격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내가 매수를 이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내가 털고 나올 수 있는, 그쵸? 내가 매매가 항상 맞는 게 아니니까 틀렸을 때 내가 털고 나왔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는데, 그 기준이 단기 2주의 기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말고 성장에 대한 부분을 자꾸 엮고 유가가 150불, 200불 간다 이런 내용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가격에 집중하자. 자, 이 내용을요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물린 분들을 포함해서 신규를 고려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제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추적하고 그리고 내가 가격을 잡는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시간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신고가를 이용해서 장중에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타를 진행한 종목들을 보면 자,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 종목입니다. 위더스 제약, 그리고 JNTC, S&T 다이나믹. 자, 이 종목들은 오늘 평균적으로 5%대의 수익 구간에서 지금 등락 구간에 있고 분봉에서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점은, 매도 구간의 기준점은 분봉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구간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해를 시켜드린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평균 수익이 5%대 전후에서 등락 구간을 보이고 있고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자, 위더스 제약입니다. 오늘 5.8% 상승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JNTC 오늘 6%대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죠. 신고가 이후에 강세를 보이는 점, 신고가 이후에 강세를 보이는 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이해를 해야만 단기 매매가 가능해지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돌파에 대한 이해까지도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고가는 무엇이든 매물을 받아먹는 돌파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확인해 보면 S&T 다이나믹스입니다. 자, 오늘 4.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당연히 신고가 구간을 거쳐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한다는 건 확인이 됐죠. 근데 항상 4%, 5% 이런 정도의 등락이 아니라 어저께 같은 경우에 10월 31일입니다. 8시 49분 장 시작 전에 나가죠. 자, 아시아나 IDT 어저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나 IDT 정확하게 어저께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여기 29.97%, 어저께 20%대의 수익 구간을 달성을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7%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초과 수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1박 2일 수익이 얼마? 25%가 넘는다. 그쵸? 어마어마한 수익이 터진 겁니다. 분봉에서 장중의 보유를 체크하고, 그리고 상한가를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루 더 보유해서 다음날 갭을 먹는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제가? 자, 아침에 8시 59분 있죠? 아시아나 IDT 시가 매도. 그쵸?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가는 7%고 고가는 13%예요. 고가를 잡지 말라는 겁니다. 고가를 섣부르게 예상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신고가를 이해해서 우리가 흥구석유를 단기간 30% 받을 수 있는, 30%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 전략이 기본으로 따라가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중의 단타, 이런 부분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한번 신고가를 확실하게 이해해서 장중에 단타를 해보고 싶다, 또는 20%대의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문자 보내세요. 주식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배움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테크닉을 배워놔야 시장이 좋아질 때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용을 갖춰가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자,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우선 흥구석유는 단기 반등 가능하다. 지금 투자 주의가 걸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국 석유의 시세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의가 풀리는 상황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지만, 이 매수 구간은 철저하게 목표 수익 30%를 최대치로 잡은 기술적인 가격을 잡자. 그쵸? 이 가격이 핵심이고 기준이 되는 건 항상 목가입니다. 그쵸? 이 부분 절대 잊지 말고, 이런 내용을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그러면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도 단타를 하면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해해서 성공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가격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신고가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신고가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가격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내가 신고가 종목에서 최대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생하는 매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만약에 내가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 그쵸? 그리고서 내가 앞으로도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해서 수익을 계속 실현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대시세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그건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 구간에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제가
올해 가장 강했었던 3개의 종목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요, 정확하게 여기 8월과 9월 달에 신고가를 형성한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강프로 1이라는 신고가 지표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검색기를 활용해서 신고가 종목을 계속해서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나만의 관심 종목이 형성이 되겠죠. 나만의 관심 종목이 형성된 이후에는 그 종목 내에서만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종목만을 매매할 거냐,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모든 기준은 돌파를 기준해서 매매를 하지만 항상 눌림목에서 매수를 시작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제가 매매를 발전을 시켜놨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여기 강프로 1이라고 되어 있는 회색 라인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든 종목은요, 여기 회색 라인을 기준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 주가는 정확하게 회색 라인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는 경우,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그리고 추가 상승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모두 다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의 조건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봉에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서 일봉으로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주봉의 상황으로 변경시켜서 일봉을 참고해서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는 관점이 있었죠. 근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었던 그 이전에는 충분히 시세 구간이 발생했었다는 겁니다. 뭐가? 신고가가. 그쵸? 그러면 이 신고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할 구간을 잡는 건 기준을 강프로 1이라고 잡았을 때, 그쵸? 주봉으로 돌려보면 정확하게 7월과 8월 달에 돌파를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추가적으로 가격 돌파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한 간단하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빠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에코프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정확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강프로 1 라인을 돌파하면서 다시 신고가 형성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정확하게 돌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8배. 그쵸?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150만 원까지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나오죠. 근데 이 구간은 자, 직전에 신고가 기준에 맞춰서 시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주봉으로 돌려보더라도 정확하게 돌파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 구간을 굳이 내가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기준은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강세 종목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AI와 로봇주,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베이스로 있었다는 점, 이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를 보면 자, 정확하게 주봉상에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여기 강프로 1 라인을 돌파한 움직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매물 소화 과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가격 돌파가 나왔을 때 시세를 강하게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봉으로 돌려보더라도요, 정확하게 3월 달에 그렇죠?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강프로 1 라인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시키고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강프로 1 라인이 중요하다, 이것보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가이드를 세워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가이드를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어떤 종목이든 내가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모두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앞으로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고가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올 한 해 강세를 보였었던
어떤 종목도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없겠죠. 자, 그래서 나도 이 신고가에 대한 지표를 받아가서 앞으로 정말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신고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강프로원이라는 신고가 지표와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추려낼 수 있는 검색기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번에 이 지표를 반드시 좀 받아가서 앞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